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미국 은퇴연금 들여다봅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은퇴,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 시 소득의 일부만 대체됩니다. 지급액은 근로로 벌어들인 금액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 액수도 커지게 되죠. 은퇴연금은 수령 시작은 62세부터도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금액은 만기 은퇴 수령 금액의 약 71.1%, 만기 은퇴 연령은 67세로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며 수령 금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이 기간이 62세에서부터 67세인데요. 연간 소득 한도 이상의 수입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수입에 초과된 부분이 2달러 초과했을 때마다 연금이 1달러씩 줄어들게 됩니다. 2021년 그 소득 한도는 18,960달러입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에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까지 다른 연소득 한도 2021년의 경우 55,520달러인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를 초과할 때 3달러 초과할 때마다 1달러씩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 은퇴 연령이 넘어서시면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연금,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면 소셜 시큐리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연금도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사람 중 일부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현재 수급자의 약 40%가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연방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총 연소득이 25,000달러 이상일 경우 받고 있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두 사람 소득을 합쳐서 총 소득이 32,000달러 이상일 경우에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2,000달러 정도를 연금 이외의 과외소득으로 만들었을 경우까지는 세금, 연금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저소득층의 월 1,000달러 무상지급 가주 기본소득 법안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주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저소득층에게 월 1,000달러씩을 기본소득으로 무상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 주에 관한 겁니다. 미국 전체가 아니고요. 26일 주 하원 세입위원회는 민주당의 스캇 워너, 에반 로 주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저소득층 대상 기본소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B 65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주 하원 세출위원회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내에 각 카운티의 중간소득 20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으로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극빈곤층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우리 한인 교민분들 중에서도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최저 월 $1만 내도 되는 건강보험, 연방의회를 통과한 부양 법안인 미국 구조플랜법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이 대폭 늘어나게 됐어요. 바이든 정부의 ARP법이 시행되면서 2,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보험료 비용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 월 보험료가 $1도 가능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만 1,000 이상의 가정의 경우 현재 월 평균 약 $1,100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ARP 법으로 인해서 제공되는 확대된 보조금 혜택에 따라서 월 보험료가 오는 5월부터 다음 달 5월이죠. 약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평균 $507로 내려가게 되고 2022년 말까지 매달 $600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저소득층,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공공장소 총기 휴대 심리 기록.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허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들어갑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총기 난사 사건 속에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소지 및 휴대 권리를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4월 26일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가 주 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치에 뉴욕주 소총 권총협회가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다음 회기에 심리키로 했다고 합니다. 전미 총기협회의 계열단체인 뉴욕주 협회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조치가 무기 소유와 휴대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총기협회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무기 소유 보장과 규제에 관해 주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 소지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무기 휴대 장소나 휴대할 수 있는 종류 등에는 제한이 가해져 왔던 것이죠. 현재 뉴욕주는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무기 소지 권리를 제한한 8개 주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주는 총기 소유자가 외출할 때 무기 휴대에 별 문제가 없다고 AP통신이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50개 주 중에서 겨우 8개 주에서만 총기 휴대에 장소의 제한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공공장소에서만큼은 개인 총기 휴대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만일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 총기협회가 주장하는 공공장소 총기 휴대 자유에 손을 들어준다면 결국 미국령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언제 어디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덧붙여서 댓글까지 해주시면 매우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